22살 해병대 일병 박수진은 포항부대에서 첫 외박을 나와 부산 서면으로 향했다. 6개월 만에 맛보는 자유였다. 짧게 자른 머리, 까무잡잡한 피부, 그리고 각진 어깨선이 군인임을 드러냈지만 사복을 입은 그녀는 여느 20대 여성과 다를 바 없어 보였다. 수진아, 여기 떡볶이 진짜 맛있어. 고등학교 동창 혜린이가 길거리 포장마차를 가리켰다. 6개월 만에 만난 친구들은 수진을 붙잡고 이곳저곳을 끌고 다녔다. 부대에서는 상상도 못할 평화로운 시간이었다. 오후 7시, 서면 거리는 불빛으로 가득했다. 네온사인 웃음소리, 차소리가 뒤섞였다. 수진은 이 모든 게 낯설면서도 그리웠다. 포항 부대의 훈련장, 막사, 점호 시간. 그 모든 것에서 잠시나마 벗어난 기분이 들었다. 야, 저기 좀 봐. 친구 민지가 작게 속삭였다. 수진의 시선이 향한 곳에는 빨간 재킷을 입은 남자 넷이 한 젊은 여성을 둘러싸고 있었다. 여성은 20대 초반으로 보였고 겁에 질린 얼굴로 뒤로 물러서고 있었다. 돈 없으면 서면에서 뭐하러 나와? 큰 목소리가 들렸다. 저는 정말. 닥쳐. 우리 구역에서 장사하려면 돈 내야지. 수진의 주먹이 자연스럽게 쥐어졌다. 해병대에서 6개월간 배운 것 중 하나가 약자 보호였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말이었다. 해병은 정의를 지킨다. 해병은 국민을 보호한다. 수진아, 가자. 괜히 끼어들지 마. 혜린이가 팔을 잡았다. 저 사람들 청룡회야. 부산 서면 전체를 장악한 조직이라고. 조직? 응, 조폭. 경찰도 못 건드려. 우리 아빠도 가게 하시는데 매달 보호비 낸대. 수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현실 같지 않았다. 가자, 제발. 민지도 재촉했다. 마지못해 수진은 발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뒤에서 비명소리가 들렸다. 으악. 돌아보니 그 여성이 바닥에 넘어져 있었다. 빨간 재킷의 남자가 그녀의 가방을 빼앗고 있었다. 야, 이거밖에 없어. 10만 원? 제발이요. 그게 이번 주 생활비예요. 생활비? 우리한테 보호비도 안 내고 장사하려 했잖아. 이건 벌금이야. 수진의 발이 멈췄다. 친구들이 아무리 잡아당겨도 움직이지 않았다. 수진아, 진짜 위험해. 군인이라고 봐주는 거 없어. 알아. 수진은 알고 있었다. 군인이 민간 사건에 개입하면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을. 하지만 두 눈으로 불의를 보고도 외면할 수 없었다. 결국 수진은 그 자리를 떠났다. 하지만 죄책감이 무겁게 가슴을 짓눌렀다. 저녁을 먹고 돌아가는 길,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어깨를 세게 쳤다. 야, 너 아까 우리 쳐다본 년 아니야? 수진이 돌아보니 빨간 재킷의 남자들이었다. 이번엔 6명이었다. 친구들, 우리 그냥 갈게요. 혜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가? 어디로? 너희 아까 우리 일하는 거 구경했잖아. 우두머리로 보이는 남자가 수진 앞으로 다가왔다. 이름표에 최진혁이라고 적혀 있었다. 청룡의 행동대장이었다. 특히 너. 군인이지? 최진혁이 수진을 훑어봤다. 머리 스타일 보니까 딱 티나네. 뭐야, 해병? 네. 하, 해병대. 여자가? 주변 조직원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요즘 여자도 해병대 가나 보네. 세상 좋아졌다. 수진의 얼굴이 붉어졌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아야 했다. 군인이 민간인에게 먼저 손을 대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다. 저희 그냥 가겠습니다. 가? 우리가 가라고 했어? 최진혁이 수진의 멱살을 잡았다. 야, 군인이 뭐 대단하다고. 여기선 우리가 법이야. 손 떼세요. 수진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해병대 6개월 훈련이 만든 목소리였다. 오, 무섭다. 여자 해병이 무서워서 어떡하지? 최진혁이 비웃으며 수진의 뺨을 때렸다. 따끔한 통증이 번졌다. 수진은 이를 악물었다. 반격할 수 있었다. 해병대 격투기 훈련에서 배운 기술로 이들을 제압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돈 있어? 없습니다. 없어? 확인해봐야겠네. 조직원이 수진의 주머니를 뒤졌다. 지갑을 꺼내 열었다. 8만 원? 해병대가 이것밖에 안 가져다녀. 최진혁이 지갑을 흔들며 웃었다.
그건 제 한 달 용돈입니다. 용돈? 하, 22살 먹고 용돈 받네. 조직원들이 박장대소했다.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다. 수치심 때문이었다. 해병대의 자존심이 짓밟히는 기분이었다. 이제 됐지? 다음엔 우리 구역에서 눈에 띄지 마. 최진혁이 수진의 어깨를 밀쳤다. 수진은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다. 조직원들이 길을 비켰다. 수진과 친구들은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 수진아, 괜찮아? 괜찮아.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다. 가슴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랐다. 해병대 일병 박수진은 평생 이런 굴욕을 당한 적이 없었다. 그날 밤 친구 집에서 수진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뺨이 얼얼했고 마음은 더 아팠다. 해병대의 명예가 자신의 자존심이 짓밟혔다는 생각에 눈물이 흘렀다. 다음 날 아침 포항부대로 돌아갔다. 정문을 지나며 경비병이 물었다. 일병 박수진, 얼굴이 왜 그래? 외박 중에 넘어졌습니다.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말하면 부대 전체에 민폐가 될 것 같았다. 막사로 들어서자 동료들이 몰려왔다. 수진아, 무슨 일 있었어? 아니야, 아무 일도. 하지만 며칠 뒤 같은 부대 강민서 일병도 비슷한 상처를 입고 돌아왔다. 수진아, 너도 서면에서? 응. 너도? 두 사람은 조용한 곳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같은 청룡의 조직원들에게 당한 것이었다. 이거 심각한 거 아니야? 선임 이지연 하사가 이야기를 듣고 말했다. 우리만 당한 게 아닐 거야.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부산 서면 청룡회가 해병대 장병들을 집중적으로 괴롭힌다는 얘기가 부대 안을 돌았다. 이부 정의의 불씨. 해병대 제1사단 인사참모부 40대 중반 주임원사 김동철은 심각한 표정으로 보고서를 읽고 있었다. 25년 해병 생활 중 이런 보고서는 처음이었다. 부산 서면 조직폭력배 청룡회의 해병대 장병대상 집단 폭행 사건. 피해자는 지난 3개월간 총 12명. 모두 외박이나 휴가 중 서면에서 당했다. 금품 갈취, 폭행, 모욕. 내용은 끔찍했다. 이게 말이 되나? 김동철 주임원사의 손이 떨렸다. 그는 즉시 사단장실로 향했다. 사단장님,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해병대 제1사단장 정수아 소장은 50대 초반의 여성 장성이었다. 해병대 역사상 최초의 여성 사단장이었다. 그녀는 전설적인 지휘관으로 냉철한 판단력과 뛰어난 전술 능력으로 유명했다. 무슨 일입니까? 김동철 주임원사가 보고서를 내밀었다. 정수아 사단장은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다. 그녀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이게 사실입니까? 네, 사단장님. 피해자들을 직접 면담했습니다. 정수아 사단장은 책상을 주먹으로 쳤다. 쿵소리가 사무실에 울렸다. 우리 해병들이 조폭한테 맞고도 참으라는 겁니까? 위에서는 민간 사건이라 개입하지 말라고. 민간 사건? 우리 장병들이 체계적으로 공격받고 있는데. 정수아 사단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28년 해병 생활 중 가장 화가 나는 순간이었다. 주임원사. 네, 사단장님. 피해자 전원 내 사무실로 소집하세요. 한 명씩 직접 얘기 듣겠습니다. 다음 날 피해자 12명이 사단장실에 모였다. 박수진, 강민서를 비롯한 일병, 상병들이었다. 모두 긴장한 얼굴이었다. 편하게 앉으세요. 정수아 사단장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여러분이 당한 일 모두 보고받았습니다. 지금부터 한 명씩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아무것도 숨기지 마세요. 박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의 일을 설명했다. 최진혁에게 당한 굴욕, 빼앗긴 돈, 짓밟힌 자존심. 계속하세요. 정수아 사단장은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들었다. 12명의 이야기를 모두 듣는데 3시간이 걸렸다. 마지막 이야기가 끝났을 때 사무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다. 고맙습니다. 용기 내서 얘기해줘서. 정수아 사단장이 일어섰다. 여러분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잘못은 저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을 보호하지 못한 우리 지휘관들의 잘못입니다. 장병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약속하겠습니다.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사단장님. 박수진이 작게 말했다.
그런데 어떻게? 방법은 제가 찾겠습니다. 여러분은 제 뒤에만 있으면 됩니다. 그날 밤 정수와 사단장은 극비회의를 소집했다. 참석자는 김동철 주임원사, 작전참모 한민준 대령, 정보과장 서유진 중령, 그리고 특공대 출신 간부 5명뿐이었다. 작전명은 정의의 날개입니다. 정수와 사단장이 회의를 시작했다. 목표는 청룡해를 완전히 무력화하고 다시는 우리 해병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장님, 그건. 한민준 대령이 우려를 표했다. 군이 민간 조직에 직접 개입하면 큰 문제가 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해야 합니다. 정수와 사단장은 지도를 펼쳤다. 부산 서면 지역이 자세히 표시되어 있었다. 첫째, 정보 수집. 청룡해의 모든 것을 파악합니다. 조직도 거점, 활동 패턴, 자금줄. 둘째, 핵심 거점 동시 타격. 한 방에 끝냅니다. 셋째, 두목 직접 대면. 확실히 못 박습니다. 민간 피해는? 서유진 중령이 물었다. 절대 최소화. 일반 시민이 없는 시간대만 노립니다. 우리는 해병입니다. 국민을 해치는 게 아니라 보호하는 겁니다. 회의는 깊은 밤까지 이어졌다. 계획은 치밀했다. 실수는 용납되지 않았다. 3부 정보 수집. 다음 날부터 정보 수집이 시작됐다. 서유진 중령은 정보과 요원 10명을 이끌고 부산으로 향했다. 완전히 민간인처럼 행동하세요. 절대 들키면 안 됩니다. 요원들은 대학생, 직장인, 프리랜서로 위장했다. 서면 일대에 흩어져 정보를 수집했다. 일주일 후 첫 보고가 올라왔다. 청룡해 두목은 최강민, 47세. 핵심 간부 15명, 말단 조직원 80여 명. 주요 거점은 서면 지하상가 사무실, 전포동 유흥주점 푸른용, 범일동 불법 도박장. 박수진 일병을 폭행한 최진혁은 행동대장. 최강민의 오른팔입니다. 정보는 계속 쌓였다. 자금 흐름, 주요 인물들의 동선, 거점의 보안 상태. 모든 것이 파악됐다. 완벽합니다. 서유진 중령이 보고했다. 이 정도면 작전 가능합니다. 정수와 사단장은 자료를 검토했다. 빈틈이 없었다. 좋습니다. 작전팀 구성하세요. 작전팀은 20명으로 구성됐다. 모두 특공대 출신으로 실전 경험이 풍부했다. 팀장은 한민준 대령이 맡았다. 명심하세요. 우리는 폭력을 휘두르는 게 아닙니다. 정의를 실현하는 겁니다. 정수와 사단장이 작전팀을 앞에 두고 말했다. 민간인 피해 제로. 과도한 폭력 금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입니다. 알겠습니다. 작전일은 금요일 밤으로 정해졌다. 청룡해가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간이었다. 4부 작전 개시. 금요일 오후 10시 작전팀은 부산에 도착했다. 모두 민간 복장이었다. 군인임을 알아볼 방법은 없었다. 푸른 날개 1호 위치 확인. 2호 목표 확인. 3호 대기 중. 무전기에서 차분한 목소리들이 흘러나왔다. 오후 11시 30분 작전 개시. 첫 번째 목표는 범일동 도박장이었다. 지하 2층, 출입구 하나, 보안 요원 5명. 1팀 진입. 특공대 출신 대원들은 유령처럼 움직였다. 보안 요원들이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제압당했다. 폭력은 최소화됐다. 급소를 정확히 타격해 의식을 잃게 하는 수준이었다. 10분 만에 도박장 무력화 완료. 도박 중이던 민간인들은 놀라 도망쳤다. 경찰에 신고하세요. 불법 도박장입니다. 대원들은 조용히 사라졌다. 두 번째 목표는 전포동 유흥주점 푸른용. 청룡해의 자금줄이었다. 이 팀 진입. 주점 뒷문으로 침투한 대원들은 사무실로 향했다. 금고를 열고 장부를 확보했다. 모든 거래 내역이 담긴 증거였다. 확보 완료. 조직원들이 달려왔지만 이미 대원들은 빠져나간 뒤였다. 세 번째 목표는 서면 지하상가 사무실. 청룡해의 본거지였다. 3팀 대기. 한민준 대령이 직접 지휘했다. 이곳은 가장 중요했다. 자정 사무실에는 최강민과 핵심 간부들이 모여 있었다. 갑작스런 연락에 분위기가 험악했다. 도박장이 털렸다고? 푸른용도요? 뭐라고? 최강민의 얼굴이 붉어졌다. 누가 감히?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다.
한민준 대령과 대원 6명이 들어왔다. 누구야? 만날 시간입니다. 한민준 대령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우리 사단장님이 기다리십니다. 사단장? 무슨? 조직원들이 달려들었지만 특공대 출신 대원들에게는 상대가 되지 않았다. 순식간에 제압당했다. 최강민은 끌려가다시피 차에 태워졌다. 5부 심판의 시간. 차는 해운대 해변으로 향했다. 새벽 1시 해변은 고요했다. 벤치에 한 여성이 앉아 있었다. 50대 초반 군복이 아닌 평범한 옷차림이었지만 압도적인 기운이 느껴졌다. 해병대 제1사단장 정수아 소장입니다. 한민준 대령이 소개했다. 최강민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사단장. 해병대 사단장이 직접? 앉으세요. 정수아 사단장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위험 있었다. 최강민은 자신도 모르게 앉았다. 우리 해병들을 왜 건드렸습니까? 그건. 박수진 일병, 강민서 일병, 이준호 상병, 김태민 상병. 정수아 사단장이 한 명씩 이름을 불렀다. 12명의 이름이 바닷바람에 실려 퍼졌다. 군인이라 만만하게 본 겁니까? 우리가 민간인에게 손 못 댄다는 걸 알고 일부러 괴롭힌 거죠? 최강민은 대답할 수 없었다. 정수아 사단장의 눈빛이 너무 무서웠다. 지금부터 3가지 선택지를 드리겠습니다. 정수아 사단장이 서류 3장을 내밀었다. 첫째, 경찰에 자수하세요. 모든 증거는 이미 확보했습니다. 불법 도박, 공갈, 폭행. 최소 5년은 갈 겁니다. 최강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둘째, 청룡회를 완전히 해체하고 부산을 떠나세요. 다시는 이 도시에 발 붙이지 마세요. 셋째, 정수아 사단장이 마지막 서류를 내밀었다. 우리 해병들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세요. 그리고 이 군인 보호 협약서에 서명하세요. 협약서? 네. 앞으로 절대 군인들을 건드리지 않겠다는 서약입니다. 어기면 그때는 끝장입니다. 최강민은 떨리는 손으로 협약서를 받았다. 내용은 명확했다. 군인에 대한 어떠한 폭력, 협박, 금품 갈취도 금지. 위반 시 모든 법적 책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수아 사단장이 물었다. 최강민은 한참을 고민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경찰에 잡히는 것보다는 나았다. 3번째요. 사과하겠습니다. 현명한 선택입니다. 정수아 사단장이 일어섰다. 이틀 후 포항 부대까지 오세요. 피해자 전원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진혁도 데려오세요. 직접 때린 사람이 직접 사과해야죠. 차는 다시 서면으로 향했다. 최강민을 내려준 후 작전팀은 철수했다. 작전 완료. 한민준 대령이 보고했다. 민간인 피해 제로. 증거 확보 완료. 협약서 서명 완료. 수고했습니다. 정수아 사단장의 얼굴에 처음으로 미소가 번졌다. 육부 정의의 완성. 이틀 후 월요일 오전 10시 포항 해병대 부대 강당. 피해자 12명과 부대 주요 간부들이 모였다. 분위기는 무겁고 긴장됐다. 사단장님 정말 올까요? 박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올 겁니다. 정수아 사단장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10시 정각 강당문이 열렸다. 검은 양복을 입은 최강민과 최진혁이 들어왔다. 두 사람의 얼굴은 창백했다. 저는 청룡의 최강민입니다. 최강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최진혁도 따라 무릎을 꿇었다. 강당이 숨죽인 듯 조용해졌다. 부산을 장악했던 조직의 두목이 해병대 장병들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다. 제 조직원들이 저지른 만행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최강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여러분은 나라를 지키는 군인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모욕을 주고 금품을 빼앗은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박수진을 비롯한 피해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광경을 바라봤다. 불과 며칠 전까지 자신들을 짓밟던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있었다. 특히 박수진 일병님. 최진혁이 박수진을 바라봤다. 제가 직접 폭행하고 모욕을 준 것에 대해 깊이 사죄드립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최진혁이 바닥에 이마를 댔다. 완전한 사죄의 자세였다. 강민서 일병님, 이준호 상병님, 김태민 상병님. 최강민이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며 사과했다.
12명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사죄했다. 앞으로 절대로 군인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이 약속을 어기면 제 목숨을 걸겠습니다. 정수와 사단장이 앞으로 걸어 나왔다. 약속 지키세요. 한 번이라도 어기면 그때는 끝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최강민과 최진혁은 일어나 깊게 고개를 숙인 채 강당을 나갔다. 문이 닫히자 강당은 폭발했다. 와!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장병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다. 눈물을 흘리는 이들도 있었다. 박수진은 자리에 앉아 울고 있었다. 짓밟혔던 자존심이 회복되는 기분이었다. 해병대의 명예가 되살아나는 순간이었다. 수진아. 정수와 사단장이 박수진 앞에 섰다. 고생 많았어요. 사단장님. 박수진이 일어나 격려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해병대의 자랑입니다. 정수와 사단장이 박수진의 어깨를 토닥였다. 그날 오후 긴급부대 집회가 열렸다. 전 장병이 운동장에 모였다. 장병 여러분. 정수와 사단장이 연단에 올랐다. 오늘 우리는 정의가 무엇인지 확인했습니다. 약자를 보호하고 불의에 맞서는 것. 그것이 바로 해병대의 정신입니다. 우리 해병들이 부당하게 폭력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정의롭게 대응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해병대입니다. 충성. 장병들의 함성이 하늘을 찔렀다. 부대 사기가 최고조에 달했다. 칠부 여파. 그 소식은 빠르게 퍼졌다. 부산 서면에서 청룡회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소문이 돌았다. 실제로 청룡회는 해체됐다. 최강민은 조직을 정리하고 부산을 떠났다. 핵심 간부들도 뿔뿔이 흩어졌다. 서면 거리는 평화를 되찾았다. 상인들이 가장 먼저 변화를 느꼈다. 이제 보호비 안 내도 되네. 해병대 덕분이래. 군인들을 보면 고맙다며 인사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식당에서는 군인 할인을 해주는 곳이 생겼다. 해병대 덕분에 장사 편하게 합니다. 한 달 후 박수진은 다시 외박을 나왔다. 이번에는 혼자였다. 서면 거리를 걸으며 분위기를 느꼈다.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빨간 재킷을 입은 조직원들은 사라졌다. 거리는 밝고 평화로웠다.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주문했다. 해병대시죠? 주인 아주머니가 웃으며 물었다. 네, 맞습니다. 서비스예요. 해병대 덕분에 이 동네가 살아났어요. 아니에요, 저희가 뭐. 아니에요. 청룡회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 편하게 장사해요. 박수진은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커피를 받았다.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웃으며 걷는 사람들, 손잡고 데이트하는 연인들, 평화로운 일상. 이것을 지키는 게 군인의 임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같은 부대 강민서였다. 수진아, 나도 지금 서면이야. 완전 달라졌다. 응, 나도 놀랐어. 우리 만날래? 같이 밥 먹자. 그래. 두 사람은 서면 한복판에서 만났다. 해병대 티셔츠를 입고 당당하게 거리를 걸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웃으며 인사했다. 해병대 고생 많으세요. 감사합니다. 박수진과 강민서는 서로를 보며 웃었다. 짓밟혔던 자존심이 완전히 회복된 기분이었다. 수진아, 우리 사단장님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 응, 정말. 박수진은 정수와 사단장을 떠올렸다. 부하를 지키기 위해 직접 나선 지휘관. 그런 지휘관 밑에서 복무할 수 있다는 게 자랑. 저녁을 먹고 부대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박수진은 창밖을 바라봤다. 부산의 야경이 아름답게 빛났다. 나도 저런 지휘관이 되고 싶다. 박수진은 결심했다. 부사관이 되어 부하들을 지키는 지휘관이 되겠다고. 8부 전설의 시작. 3개월이 지났다. 정수와 사단장의 이야기는 전군에 퍼졌다. 부하를 지킨 여성 사단장. 청룡회를 무너뜨린 해병대. 정의를 실현한 군인들. 언론에서도 조심스럽게 다뤘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되지 않았지만 해병대의 위상은 크게 올랐다. 국방부 장관이 직접 포항부대를 방문했다. 사단장, 수고 많았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정수와 사단장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절차상 문제는 없었습니까?
모든 절차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진행했습니다. 증거 자료는 경찰에 전달했고 청룡회는 자발적으로 해체했습니다. 장관은 고개를 끄덕였다. 완벽한 대응이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기면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우리 장병들을 지키는 것이 지휘관의 첫 번째 임무입니다. 장관은 박수를 쳤다. 훌륭합니다. 당신 같은 지휘관이 있어 대한민국이 안전합니다. 그날 저녁 정수와 사단장은 사무실에서 혼자 창밖을 바라봤다. 훈련장에서 장병들이 구령에 맞춰 달리고 있었다. 아이들이 이제 당당하게 뛰는구나. 그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문이 노크됐다. 김동철 주임원사였다. 사단장님,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뭡니까? 박수진 일병이 부사관 시험 준비하겠다고 합니다. 사단장님처럼 되고 싶대요. 정수와 사단장의 눈이 반짝였다. 그래요? 잘 됐네요. 그리고 피해자 12명 전원이 사기가 최고조입니다. 훈련 성적도 크게 올랐고요. 다행입니다. 김동철 주임원사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물었다. 사단장님, 혹시 후회하시진 않습니까? 위험한 결정이었잖아요. 정수와 사단장은 고개를 저었다. 전혀요. 다시 같은 상황이 온다면 똑같이 하겠습니다. 부하를 지키지 못하는 지휘관은 지휘관이 아닙니다. 그저 계급장 단 사람일 뿐이에요. 김동철 주임원사가 차렷 자세로 경례했다. 충성. 사단장님을 따르게 되어 영광입니다. 정수와 사단장도 경례로 답했다. 구부 1년 후. 1년이 흘렀다. 박수진은 부사관 시험에 합격해 하사가 됐다. 같은 부대에서 복무하며 후임들을 이끌고 있었다. 어느 날 새로 들어온 신병이 물었다. 하사님, 청룡의 이야기가 사실인가요? 응, 사실이야. 박수진이 웃으며 대답했다. 정말 사단장님이 직접 나서셨어요? 그럼. 우리 사단장님은 부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셔. 신병의 눈이 반짝였다. 저도 하사님처럼 되고 싶어요. 그래, 열심히 해. 너도 할 수 있어. 박수진은 신병의 어깨를 토닥였다. 1년 전 자신이 당했던 굴욕이 떠올랐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겼다. 그날 저녁 간부회의에서 정수와 사단장이 발표했다. 다음 달 저는 국방대학교로 전보됩니다. 회의실이 술렁이었다. 모두 놀란 표정이었다. 사단장님. 박수진을 비롯한 간부들이 아쉬움을 표했다. 여러분과 함께한 2년은 제 인생 최고의 시간이었습니다. 정수와 사단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특히 청룡의 사건. 그때 우리가 보여준 것이 진짜 해병대 정신입니다. 사단장님이 계셔서 저희가 있습니다. 김동철 주임원사가 외쳤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제가 있는 겁니다. 정수와 사단장이 일어섰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정의를 지키세요. 약자를 보호하세요. 그것이 해병대입니다. 충성. 모두가 일어나 경례했다. 10부 전설은 계속된다. 다음 달 정수와 사단장의 이임식이 열렸다. 전 장병이 운동장에 모였다. 해병대 제1사단 장병 여러분. 정수와 사단장의 마지막 훈시가 시작됐다. 2년 전 이곳에 왔을 때 저는 다짐했습니다. 최고의 부대를 만들겠다고. 하지만 최고의 부대는 제가 만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만드는 거였습니다. 청룡의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장병들이 웅성거렸다. 그때 우리는 배웠습니다. 정의란 무엇인지, 해병대란 무엇인지. 앞으로도 어려운 일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절대 잊지 마세요. 우리는 해병대입니다. 해병대는 정의를 지킵니다. 해병대는 약자를 보호합니다. 해병대는 절대 물러서지 않습니다. 귀관들은 대한민국 해병대입니다. 충성. 1000명이 넘는 장병들의 함성이 하늘을 뒤흔들었다. 이임식이 끝나고 박수진을 비롯한 청룡의 사건 피해자들이 정수와 사단장을 찾아왔다. 사단장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박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수진 하사. 정수와 사단장이 박수진을 안았다. 잘 자랐네요. 이제 당신이 후임들을 지킬 차례예요. 네, 꼭 그러겠습니다. 약속해요. 절대 부하를 포기하지 마세요. 약속합니다. 정수와 사단장은 12명 모두와 악수하고 포옹했다. 그들은 이제 그녀의 부하가 아니라 동료이자 후배 지휘관들이었다.
마지막으로 정수와 사단장은 부대를 한 바퀴 돌았다. 훈련장, 막사, 식당, 사무실. 2년간의 추억이 담긴 곳들이었다. 정문을 나서며 뒤돌아봤다. 해병대 제1사단 간판이 햇빛에 빛나고 있었다. 안녕, 내 아이들. 작게 속삭이고 차에 올랐다. 에필로그 5년 후. 5년이 흘렀다. 박수진은 이제 중사가 되어 소대장을 맡고 있었다. 어느 날 한 신병이 찾아왔다. 중사님, 청룡의 이야기 해주세요. 또, 너희들 그 이야기 정말 좋아하네. 박수진이 웃으며 말했다. 전설이잖아요. 해병대의 전설. 전설까지는 아니에요. 정수와 장군님 이야기는 육군, 해군, 공군 모두 알아요. 맞는 말이었다. 정수아는 이제 중장이 되어 합참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정군의 전설이 됐다. 부하를 끝까지 지킨 지휘관, 정의를 실현한 여성장성, 청룡회를 무너뜨린 해병대 사단장. 신병들은 입대하면 선임들에게 그 이야기를 듣는다. 그리고 다짐한다. 나도 저런 군인이 되겠다고. 중사님도 그때 피해자셨잖아요. 응, 맞아. 박수진은 5년 전을 떠올렸다. 최진혁에게 뺨을 맞고 돈을 빼앗기고 모욕당했던 그날. 많이 힘들었어요? 힘들었지. 엄청. 근데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박수진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혼자가 아니었으니까. 사단장님이 계셨고 동료들이 있었어. 그래서 이겨낼 수 있었어. 저도 그런 군인이 되고 싶어요. 될 수 있어. 내가 정의롭게 살면 돼. 신병이 격례하고 돌아갔다. 박수진은 창밖을 바라봤다. 훈련장에서 신병들이 구령에 맞춰 달리고 있었다. 저들도 언젠가 사회로 나가 정의를 지킬 것이다. 사단장님 잘 계시죠? 박수진은 마음속으로 정수와 장군을 떠올렸다. 그날 밤 서울 국방부 청사. 정수와 중장은 늦은 시간까지 근무하고 있었다. 합참 작전본부장으로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박수진이었다. 중사님 안녕하세요. 장군님, 박수진입니다. 정수와 중장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수진이, 오랜만이네. 잘 지내? 네, 덕분에 잘 지냅니다. 소대장 생활은 어때? 재밌어요. 후임들 가르치는 게 이렇게 보람 있는 줄 몰랐어요. 그래, 잘하고 있구나. 장군님, 지난번 그 이야기 아세요? 신병들이 청룡의 사건을 전설처럼 얘기한대요. 정수와 중장이 웃었다. 전설? 그냥 당연한 일했을 뿐인데. 저한테는 전설이에요. 장군님이 아니었으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거예요. 아니야. 내가 강했기 때문이야. 넌 처음부터 훌륭한 해병이었어. 잠시 침묵이 흘렀다. 장군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뭔데? 감사합니다. 저를 지켜주셔서. 저희 모두를 지켜주셔서. 정수와 중장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나야말로 고마워. 너희들이 있어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앞으로도 장군님처럼 후임들을 지킬게요. 그래. 넌 훌륭한 지휘관이 될 거야. 전화를 끊고 정수와 중장은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다. 5년 전 부산 해운대에서 최강민을 마주했던 날이 떠올랐다. 위험한 결정이었다. 잘못됐으면 군 전체가 문제될 수 있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다시 같은 상황이 와도 똑같이 할 것이다. 부하를 지키는 것이 지휘관의 첫 번째 임무다. 정수와 중장은 그 신념을 평생 지킬 것이다. 그리고 그 신념은 박수진을 비롯한 수많은 후배 지휘관들에게 전해질 것이다. 해병대 제1사단에는 여전히 전설이 내려온다. 하늘을 나는 새도 땅을 기는 벌레도 해병대 앞에서는 고개를 숙인다. 왜냐하면 해병대는 정의이기 때문이다. 정수와 장군이 증명했다. 해병대는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 그 전설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다. 부산 서면 거리, 포항 해병대 부대, 서울 국방부 청사. 곳곳에서 해병대의 정신은 살아 숨쉰다. 정의를 지키고 약자를 보호하고 절대 물러서지 않는 정신.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 해병대다.